네, 김영삼 7, 김대중 6, 노무현 5, 이명박 4, 박근혜 3, 문재인 2, 네. 윤석열 1. 이게 네. 뭘까요? 경제 성장률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은 왜 계속 잘 되지? 그러니까요. 결정적으로 가장 큰 요인은 대표님들 창업가들 많이 만나봤지? 저 많이 만나봤죠? 대박 사건. 그런 사람들을 500명 넘게 투자해준 투자자를 지금 만나놨다니까? 무단히 안 오고 봐라 내 말했지 수작 부린다고. 대표님 시간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더 바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소프트웨어 사업 했었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사업 할 때보다 엑셀러레이터로서 투자를 병행하다 보니까 정말 일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사실은 엑셀러레이터 투자 보유기 전체 일정의 한 90%. 와, 진짜 나 이제 부담스러워. 대표님 너무 이제 커져갖고 그때 제가 만날 때 12년도 그때 그쯤이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그때도 거래액이 4조인가 막 그랬죠. 그때 저희가 전체 회사 거래액이 4조고 저희 수수료를 되게 조금밖에 안 받잖아요. 조금 받는 수수료만 200억이 넘었으니까. 그게 그때 정확히 무슨 플랫폼 하신 거죠? 당시 배달 앱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프랜차이즈별로 대표 번호도 있고 홈페이지 주문도 있고 프랜차이즈별로 네. 앱이 다 따로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90% 이상을 운영을 했었죠. 전체 그런 콜센터라든지 마켓쇼에서 거의 뭐 한 90% 이상 하셨었죠. 그렇죠. 그때 뭐 대표 번호 쓰면은 다 저희가 다 처리했었고 2003년부터 쭉 그 사업을 했고 새로운 채널이 생길 때마다 홈페이지 채널이 활성화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홈페이지 좀 다 저희가 했었고 모바일 채널도 2008년도부터 아이폰 오면서 활성화됐잖아요. 네. 거의 선도적으로 저희가 다 했었죠. 난 너무 웃긴 게 대표님 그때 날 초대를 했다 했는데 한쪽에서는 전화할 때 네 미스터 피자입니다 또 한쪽에서 파파존스입니다 막 그런 거야. 그게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다 다르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 그런 파트도 있었고 저희가 또 만든 혁신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콜 블렌딩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한 상담사가 한 50개 브랜드를 같이 바꾸고 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화면이 계속 바뀌어요. 미쳤다. 바뀌면서 그런 생산성을 계속 높이다 보니까 이걸 왜 상담사가 다 받아줘야 돼? 고객이 직접 입력하면 되지라는 개념이 홈페이지 주문, 모바일 주문 그게 발전돼서 배달에까지 간 거죠. 그게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 채널이 창업자, 자영업자 모든 사람 다 보는 예비 창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돈공부 채널이거든요. 근데 그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카이스트 나와서 왜 콜센터 대표를 만들었고 또 나피드 심지어는 나 대표님은 닭을 튀겼거든. 그 얘기 좀 진짜 해주세요. 튀겼어. 근데 요즘 창업이 스타트업 창업이 제일 핫한 키워드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경험치가 가장 많은 분야에서 문제를 정리해라. 뭐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피자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피자를 좋아해서 매주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피자를 매주 시켜 먹었던 경험으로 당시 피자집에 전화해가지고 주문을 해야 됐잖아요. 그 주문을 묶어보자. 주문을 묶어보자. 이것에 대한 문제 정의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치킨집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피자 시장을 우리가 처음 재패했었어요. 이제 시장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시장을 확장을 할 때는 전문 용어로 수평적 확장, 수직적 확장 이 두 가지 얘기하는데 수직적 확장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뭐 해외에 판다. 이걸 네. 수직적 확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수평적 확장은 약간 비슷한 시장을 찾아서 다시 타겟팅한다. 이게 수평적 재밌다. 확장이에요. 저는 피자 시장을 재패했기 때문에 치킨 시장으로 수평적 확장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면 당시 2007년 기준으로 보면은 피자 시장이 약 1.5조, 치킨이 4조였어요. 치킨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치킨집 알바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치킨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는 보통 이 전문 용어를 보통 우리 STP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새로운 타겟팅이 치킨이었고 실제 거기에 포지셔닝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대한 경험치를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치를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집 앞에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부족하니까. 네, 6개월 동안 치킨집에서 닭 튀기고 배달하고 전단지 붙이고 하면서 대단하다. 치킨집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들어서 와.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시장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창업을 하려면은 내가 창업하는 분야의 경험치를 극대화시켜서 그 경험치에 인기치를 넣으면은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겨요. 재밌다. 그게 창업의 시작이다. 너무 재밌는데요? 기대된다. 나피디. 일단 배고프지? 요 얘기를 더 깊이 있게 들으려면 일단 먹어야 돼. 먹어야 또 뇌가 돌아간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빨리 맥주 하나 들고 빨리 오세요. 제가 시켜도 될까요? 아는 대표인데 진짜 잘한대요, 장사. 벌써 이제 거의 이제 100개 다 돼 가거든요. 전하정 대표님 출연한 기념으로 대표가 이벤트를 쌌대. 원래 이런 데 오면 점주님들은
브랜드들 가맹비를 원래 받잖아. 공짜로 무료로 가맹비 1,000만 원 무료 면제. 여기 수작은 믿을만한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많이 문의해주세요. 네, 광고는 아닙니다. 제 아는 동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안주가 맛있다고 수작이 소문났더라고요. 수작이 좋은 게 유행을 안 타요, 여기가. 그래서 브랜드들이 지금 벌써 오래됐는데도 회점률이 현저히 줄더라고요. 또 이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혁신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한번 해봐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네,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7, 김대중 6, 노무현 5, 이명박 4, 박근혜 3, 문재인 2, 네. 윤석열 1, 765431. 점점 줄어들어서 기분이 좋진 않아, 지금. 이게 뭘까요? 지금 1이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6이고, 그전엔 또 7이었고, 뭘까요? 정확하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1씩 줄어들어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았어요. 뭘까요? 이건 알아야 돼요. 창업자들, 청년들이 다 알아야 돼요. 감이 안 와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이에요. 아하. 경제 성장률이 소름.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제로예요. 그 다음 정권은 마이너스예요?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에 살아갈 청년들, 우리의 자식들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의 나라에서 또 인구 절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나라에서 어렵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다른 선진국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네. 미국의 총 GDP를 100이라고 하면은 당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체가 82였어요. 일본이 그때 잘 나갔어요. 일본이 그때 50이었어요. 근데 2020년이 지나고 그걸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미국을 똑같이 100으로 하고 네. 유럽을 봤더니 유럽이 6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20이 됐어요. 아이고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은 왜 계속 잘 되지? 그러니까요. 어떤 중심 통화 역할을 네. 해서 또 뭐 석유 거래도 다 네. 달러로만 해야 되고 이런 면은 제가 보기엔 10% 이하고요. 결정적으로 가장 큰 요인은 혁신 창업에 계속 성공해서 그래요. 아하. 보세요. EU나 일본이나 보면은 그때 그 기업이 지금도 그 기업이에요. 경제를 끌어가는 기업들. 그러네. 일본 지금도 토요타, 소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미국은 세대 교체가 계속 일어나. 미국은 2000년만 하더라도 뭐 구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픈 AI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또 그때 있었지만 나름대로 계속 혁신에 성공해서 네. 지금은 대표적인 또 회사로 올라왔잖아요. 미국은 세대 교체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 그렇구나. 세대 교체의 시작이 혁신 창업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턴오버 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대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 대기업이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 창업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작년 2월에 한국엑설통 협회의 협회장으로 취임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300개 가까이 회원사를 두고 있는 초기 투자 엑설통 협회장으로서 업계 전반 와. 이게 보면은 저희 창업기획자라고도 하거든요.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들이 매년 1조 가까운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이전에 투자 받지 않았던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왜 하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기업의 5%만 일부가 유니콘이 되고 일부가 상장을 해서 네. 여기서 혁신 창업이 일어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총 GDP가 2,000조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1,000조를 혁신 창업으로 만들어내면은 인구가 줄지만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턴오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저는 이 개인의 부를 위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라피 내가 나와달라고 부탁하니까 바쁜데도 나와주셨는데 사실은 이 작금의 현실을 지금 알려주시려고 나온 거구나. 우리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업의 본질 특성상 거시적인 걸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기고 깝깝하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대라는 건 잘 몰라요. 몰라. 근데 그게 5년에 한 번씩 1%씩 떨어진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턴오버가 시키지 않으면은 네. 큰일 납니다. 실제로 대표님 지금 총 몇 개 정도 투자해 주셨죠? 저희가 한 500개 기업에 투자했죠. 500개 기업에 한 700억 원 이상 투자를 했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숫자주 성공한 브랜드 뭐뭐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오늘 여기 수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외식 관련된 곳만 몇 개 설명드리면 네. 쿠켓 이런 데가 저희 대표적인 이쪽 포트폴리오. 아, 쿠켓 엄청 제가 좋아하는 또 대표죠. 쿠켓 이문주 대표는 그 고려대 3학년 학생일 때 제가 투자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GS 리테일에 1,500억에 넣었어요. 이문주 대표도 한 번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외식, 푸드, 미디어 커머스의 창시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영상을 보면 먹고 싶은데 이거를 미디어 커머스로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티오더도 사실 처음에 티오더가 이 사람들이 많이 쓸까?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많이 쓰잖아요. 이런 레스토랑 서빙 로봇도 많이 봤죠. 그것 중에 우리나라 서빙 로봇 중에 되게 잘하는 업체가 RGT라고 있어요. RGT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제품 만들기 전에 찾아왔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시제품이 없는데 투자를 해도 될까? 굉장히 힘든 의사결정이었지만은 투자를 하고 나서 시제품이 나왔어요. 아하 아웃풋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줘요? 이해 안 가요. 사람 보고 투자를 해요. 이야 그냥 대단하다. 그 대표를 믿는 거예요.
정우정 대표를 그냥 믿고 이야. 투자한 거예요. 외식 푸드테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많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체육.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겠다. 처음에 먹었는데 맛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얼굴이 별로 안 좋았어. 네. 얼굴이 안 좋아, 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괜찮을까 이렇게 했더니 네. 정말 R&D를 해가지고 거의 뭐 돈가스 맛을 구현해낸 거예요. 갈아 넣었구나. 자기 투자했죠. 거기도 GS 리테일이 200억 밸류로 저희 투자가 투자했어요. 우와. 거기도 저희 투자한 밸류 대비 거의 10배. 근데 정말 혁신 창업은 내가 볼 땐 트리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하는데 시행을 못해요. 이게 될까? 항상. 근데 되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또 자기가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실험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성공한 사례를 저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창업은 진짜 트리거다. 정말 대표님, 제가 책을 보고 리스펙한 부분이 있었고, 옛날부터. 거기서 이순신 울뚫목 이야기 나와요. 그거 인사이트 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대표님. 보통 창업을 할 때 10억이란 돈도 큰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있어서 서울시 전체에 내가 외식업으로 승부를 볼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못 봐요.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때 네. 내기종을 했잖아요. 갑자기 자본이 12척이야. 근데 시장에서는 300척 이상의 외선과 경쟁을 해야 돼. 전장에서 싸워야 되는 거,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거 비슷해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때는 작은 시장을 선택해요. 왜냐면 작은 시장을 선택해야지 내가 가진 자본에서의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작은 전장 선택해. 우리가 쟤네랑 어떻게 싸우겠어. 그 뭐 넓은 시장에서 하객진들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택한 게 울돌목이에요. 아하. 배 12척 정도가 간신히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울돌목을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경쟁 우위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선이 좁고 경쟁 우위가 없으면 무조건 지니까. 첫 번째 경쟁 우위가 우리는 화포를 실을 수 있고 포격을 할 수 있다. 저들은 소총이니까 사거리가 짧다. 밀물이니까 하다가 줄 서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줄 서서 들어오는 왜군을 특정 거리에서 계속 이제 화포로 제압을 한 거죠. 제압을 하다 보니 한 8시간을 그냥 아무리 300척이 넘어도 12척한테 일방적으로 화포를 맞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또 경쟁 우위 두 번째 뭐냐면은 배가 컸어요. 등치가 더 컸어요. 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썰물로 바뀌니까 다시 쓸려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들이박아. 그래서 들이받아서 100척 가까운 배를 재밌다, 실문을 재밌다. 시켜서 이겼잖아요. 스타트업도 똑같아요. 내가 자본이 작으면 작은 시장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작은 시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유리한 점들이 나와요. 이렇게 또 비유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조폭을 20명 만났어. 거기 막 20명이 나를 막 때리려고 들면은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 일단 골목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아. 나 혼자 쓸 수 있는 골목. 그래서 좁은 골목이면은 얘네들 줄 서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1대1 전력이 약해. 그럼 네. 괜히 줄 세웠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는 거. 근데 적어도 1대1 전력은 네. 경쟁을 만들어야 된다. 스타트업이 내가 정의한 첫 번째 작은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이에요. 울돌물 전략. 재밌다. 지금은 되게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투자자이신데 대표님도 시행착오 겪으면서 옛날 베이비 응애 애기 때 초창기 때 대학 카이스트 그때 동아리 시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누가 봐도 음성인식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가 ARS의 음성인식이었어요. 교수님께서도 너 창업을 해봐라. 그래서 창업을 실천한 거예요. 상내벤처로 시작을 했는데 창업을 딱 하니까 이거 어디다 팔아야 되겠지? 어떻게 전화해서 팔아야 되지? 암담한 거예요. 23살 나이에. 그리고 그때 심지어 또 학교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제 친구 3명이 입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팔지? 그때 모 경제지 하단에 모 증권사의 음성인식 ARS 벤치마킹 테스트를 하고 그를 통해서 1억 5천에 1위 한겨 솔루션을 사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당연히 전화했죠. 전화해서 저희 SL2라는 회사인데 참여하겠다 얘기했더니 그 증권사 당시 전산팀에서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누구 있는데 그랬더니 삼성의 사내벤처, LG전자 출신의 LG 사내벤처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도 카이스트 학내벤처인데 이렇게 했더니 카이스트가 들어온 줄 알고 수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랑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 일주일에 테스트를 할 거예요. 당시 증권 종목이 2,000개가 좀 넘었거든요. 증권 종목을 ARS로 무작위 테스트를 해가지고 네. 가장 인식률이 잘 나온 쪽을 사겠다. 근데 그때 저희 회사 자본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대학 때 알바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모은 2천만 원 자본금. 피 같은 돈이네. 네, 저한테 얼마나 귀하겠어요. 제가 대표이사 한 이유가 그 2천만 원을 내서 또 대표이사를 했던 거예요. 그 테스트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서버 2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서버 2대 사니까 1,000만 원 이미 썼고 당시 저희 경쟁사들은 음소 기반의 음성인식이었어요. 음소 기반의 음성인식은 증권 종목 2,000개를 그냥 타자 치면은 쭉 등록이 돼요. 저희는 석사년차 때 1년 공부한 기술이니까 좀 노가다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한 3,400명을 2,000개 단어를 다 녹음을 해야 돼요. 이야. 그것도 전화기로. 전화기로 녹음을, ALS 녹음해가지고 이거를 트레이닝을 다 각자 시켜야 돼서 만들어야 되는 완전 노가다 모델인데 그게 제가 기업인으로서의 첫 도전이었어요. 그게 일단 일주일의 시간.
저희 뭐 친구들도 이거 안 될 거다 네. 얘기는 했는데 제가 일단 내려와 제 기숙사 방에 ARS 음성 녹음기를 셋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4명씩 전화를 했거든요. 네. 4명씩 전화해가지고 증권 그때 종목 전체를 쭉 읽으면은 전화기로 이렇게 전화해서 읽어야 돼요. 읽으면은 2시간 반 나왔어요. 그럼 2시간 반 읽으면 목 되게 아픈데 읽으면은 4만 원씩 줬어. 그걸 한 400명을 한 거고. 그래도 우리 해냈다고 막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한 단어를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해야 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한 단어 학습하는데 서버에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그럼 PC를 700대를 빌려보자. 근데 당근에 PC방도 없었어요. 제가 카이스 아라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감동적으로 글을 썼어. 카이스 상리벤처 SL2다. 근데 다음 주에 외국 기업, 네.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 기업, LG전자 출신 기업과 경쟁을 한다. 정말 힘들게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PC 700대만 빌려주면 이길 수 있다. 이걸 발론티어로 모은 거예요. 진짜 한 700명이 도와주러 나선 거야. 이야. 2000개 모델을 월요일 새벽에 만든 거야. 제가 차를 몰고 친구들이랑 이제 서울 올라갔는데 일주일 잠을 못 자가지고 앞에 사고가 났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뒷차를 받은 거예요. 아이고야. 아, 사고 비용 많이 나올 거다라는 예측이 됐지만 1억 5천 벌면 되니까. 그때 택시를 불러서 1,000원이었는데 서울 왔어요. 돈을 못 주고 이제 학생증만 주고 일단 온 거였는데 보니까 서버가 그때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기사 분한테 우리가 1억 5천 버니까 대전 갔다 오자. 그래서 서버 한 대 더 있어서 그 택시를 저 혼자 타고 대전 가서 서버를 가져온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저는 1등을 못했어요. 1등을 못했었는데 나름 선전했어요.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투자하고 싶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희 그저께 망했다고. 근데 저는 또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결과가 기사에 나간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뭐야 23살짜리 애들이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그게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자본금이 10억 됐어요. 23살이가 일주일에 경험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기업인 전화성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창업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좀 몰입하는 분야에 창업 기회가 와요. 그때 사실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트리거 했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그 정신을 늘 초기 창업자한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서 대표님 투자자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업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투자자로 전환을 컨버전을 네. 해야겠다는 생각 마음 먹으셨어요? 저희도 지금도 원래 대표님이 알고 계시던 사업해요. 지금도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뭐 치킨이나 피자 시키면 집에서 배달이 오잖아요. 그 네. 영수증에 시니테크로 써 있어요. 써져 있구나. 네,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영업이익을 계속 투자를 하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그러셨구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혹한기라고 요즘에 불릴 정도로 어려운데 저희는 돈을 벌면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다들 투자를 줄이고 저희는 더 많이 한 거예요. 뭐 기업인으로서 또 투자자로서 사실 병행하고 있긴 한데 투자자로서의 삶이 훨씬 저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니테크란 한 기업만 쭉 그 외기를 오다가 투자를 한 500개 해놓으니까 500개 간접 경험, 동시에 500개의 사업을 하는 듯한 경험. 그리고 늘 대표님들도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상의를 하려고 연락을 하잖아요. 네. 늘 같이 해결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옛날 기업이잖아요. 옛날에 돈이 좀 모이면은 사옥을 짓거나 사옥을 샀어요. 사옥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2015년부터는 사옥을 안 사고 그 돈을 계속 투자만 했어요. 전 이게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지금 투자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제가 티오더 깜짝 놀랐거든요. 네. 지금 기업 가치가 티오더도 뭐 거의 한 3천억 되더라고요. 3,000원 됐죠. 그리고 저희가 아마 킥보드 많이 사실 텐데 더 스윙도, 맞아요. 더 스윙도 지금 유니콘 후보잖아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맞아요. 더 대단하다. 스윙도 저희가 첫 투자를 저희가 했죠. 어떤 가능성을 좀 보신 거예요? 사실 모든 사업 모델은 리스크함이 있어요. 티오더도 처음 나왔을 때 티오더가 제일 먼저 나온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온 건 아니지만 전성택 대표가 이 시장에서 풀어가는 능력을 믿었던 거고 스윙 같은 경우에도 당시 킥보드가 있었어요. 했지만 김영산 대표의 풀어가는 능력 이런 것들 믿고 투자한 거예요. 지금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보통 이제 저희 회사보다 AUM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저희 AUM이 한 1,300억이 좀 넘어요. 그리고 투자 조합이 다 잘게 나눠져 있어요. 투자 조합이 잘게 나눠져 있다는 거는 투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투자 조합별로 관리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조합은 저기 한 30개 정도로 나눠져 있죠. 궁금해요, 대표님. 그 중에서 제일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는 데도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한 40개 정도 회수를 했어요. 그리고 회수 가능한 주식을 현재도 한 40개 제외하고도 80개 이상이라고 저희 내부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수를 하면은 몇 배 회수했어요. 그걸 멀티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멀티플이 저희가 한 7, 8 정도 나오긴 합니다. 7, 8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상장할 때까지 보통 기다리지 않고 이제 B 정도에서 엑시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펀드 수명이 7년인데 투자 후 상장까지 한 10년 평균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회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멀티플이 이제 한 7, 8, 4 정도 나오지만 훅택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한 28 정도 나왔어요. 우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고 아직 회수는 안 했었는데 아마 PD님은 아실 수 있는데 딘토라는 화장품 아세요? 색조 화장품 되게 유명해요. 사실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데 저희가 딘토 첫 투자했어요. 근데 당시 저희가 딘토 첫 투자를 2019년에 할 때 저희 업계에서는 야 샤인테크는 투자를 막 하나 봐. 화장품도 해.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당시 화장품 기업들이 평가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첫 투자할 때 회사 가치가 15억이었어요. 15억인데 이번에 딘토가 시리즈 B 라운드를 열었거든요. 저희 회사 가치가 700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기준으로도 사실 멀티플이 쿠켓을 앞서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상장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왜냐면 멀티플의 기록을 세워보자. 28배라면 말 그대로 28배 수익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반 개미들도 투자도 하고 싶고 대표님 늘 그 LP 이야기가 뭔지도 사람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 얘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보통 스타트업에 저는 개인인데 어떻게 투자해요?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혼자 엔젤인데 어느 기업에 투자할게요라고 가도 만나기도 어려워요.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실제 이런 초기 스타트업 투자나 상장사들 투자나 가장 투자의 중요한 전략은 분산 투자예요. 여러분 개인 입장에서 비상장한 초기 스타트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개인 투자 조합이 있어요. 개인 투자 조합이 있는데 개인 투자 조합에 LP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LP의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해요.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 또는 벤처 캐피탈은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너럴 파트너라고 해요. 네, GP라고 GP라고 해요. 그래서 이 LP로 개인 투자 조합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LP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찾아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투자의 원칙이 분산 투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스타트업 기업에 아주 적게 투자해요 라고 이야기한 게 2억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분산 투자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적어도 10개 이상의 투자를 해야 돼요. 10개 중에 하나 된다. 20개면 더 좋아요. 그러면 2억으로 10개를 투자하면은 20억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참여한 개인 투자 조합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정말 위험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 개인 투자 조합에 LP로 참여했어요. 조합 사이즈가 얼마예요? 1억이요. 정말 위험한 거구나. 5억도 위험합니다. 5억도 2억 정도 투자를 두세 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합의 규모를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큰 투자 조합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이런 조합을 찾는 이유가 3천만 원까지 연말정산할 때 100% 환급이 돼요. 와. 이게 세시 혜택이 크니까 이거 몰랐네. 나 무조건 3천만 원씩 할 거야.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세금 내는 이거 할 거야. 라고 해서 출자를 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100% 손실을 보게 되면은 세금 환급한 거 이상의 큰 손실을 보게 돼요. 이런 세제 혜택 외에 펀드에 대해서 펀드 운영자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 있어. 팁스 운영사이면서 팁스를 많이 매칭하고 또 그 펀드 운영사가 얼마나 회수를 했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창업기획자들 중에 좀 대형 창업기획자, 펀드 규모 수십억 단위로 만들 수 있는 창업기획자, 그리고 창업기획자가 스스로 출자를 많이 하는 분들. 저희는 GP로서 출자를 저희 40%를 저희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들을 잘 찾아가지고 개인 LP로 참여하면은 의미 있다. 그리고 개인 LP로 참여한 다음에 그 펀드에서 투자한 스타트업들도 한번 만나볼 필요 있다.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전 궁금했어요. 대표님 만나고 꼭 이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유망한 지금 산업 어디 좀 보고 계세요?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해요. 오늘도 제가 점심 때 미국 투자자랑 식사를 했었었는데 미국은 지금 벤처 캐피탈이 다 비상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투자 혹한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안전한 창업으로 쏠려요. 투자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B2B 쪽 창업이 많은데 B2B 대표적으로 사스 생성 AI형 사스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또 많이 쓰는 푸드테크는 늘 핫해요.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패테크가 이쪽도 별로였어라고 하는데 지금 펫시장이 되게 제이컵으로 커져가지고 이쪽도 뭔가 이제 좀 남아있는 오토가 여기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기술 없이는 안 됩니다. 투자한 회사 중에 11리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애완견 뭐 건강진단 이런 쪽이에요. 근데 사진 딱 찍잖아요. 비전으로. 그러면 쓸개골 탈구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DB 손보랑 거래도 하고 있어요. 그냥 패테크 뭐 애완견 가볍게 생각하지만 다 핵심 기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도 굉장히 저는 유망하다. 스포츠도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이지시크라는 회사. 보통 골프에서 우리가 레슨을 이렇게 배우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연습 안 해가지고 잘 못 치는 거잖아. 레슨 받을 때만 잘 치고. 근데 회사는 레슨 받은 다음에 키오스크 앞에서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치면 경고가 나. 우와. 그분도 사실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프로 출신이고 또 레슨 프로 되게 오래 했었었는데 운이 답답해가지고 창업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하려고 왜 했는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냐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자기 경험치가 누적되다가 인계치가 넘어가니까 인사이트가 생긴 거예요.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세요? 투자 기업들 500개가 넘는 기업 관리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은 거의 매일 듣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심사역 풀만 60명이 넘고 그리고 심사역 외에도 투자 관리만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회계팀과 별도로. 네네네. 일단은 어느 정도 프로세스로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저희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관리하되 또 다른 원칙이 뭐냐면은 저도 옛날에 전화를 받아봤었는데 제일 마음이 떨리는 전화가 투자자의 전화예요.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럴 때마다 투자자의 전화가 늘 제일 부담됐었어요. 뭐. 그래서 저는 저희 원칙은 먼저 전화 안 해요. 와, 진짜요? 무조건 창업자가 찾을 때까지. 근데 물론 분기 영업 보고는 대박. 이메일로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갑자기 전화해서 잘 돼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 얘기 듣는데 부담스럽다고 듣기만 해도. 네. 대표님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어렵다거나 오히려 힘든 일이 생겨서 솔루션을 찾을 때 연락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 늘 해요.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딘토 안지혜 대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가 첫 투자고 두 번째 투자도 저희가 했는데 그 외에 투자자가 한 4곳이 더 있어요. 예. 회사 컸으니까. 근데 CNT테크는 전화해서 압박 안 해 너무 좋다고. 정말 자기가 연락하기 전에 절대 전화가 안 오니까. 근데 저는 그게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투자 받아봐서 그 전화의 묵직함을 알아요. 그런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창업자들이 더 잘하게 되더라.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실적 떨어지면 원래 전화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요? 근데 딱 매일 답장만 해. 그래도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답장하고 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더 힘들 거니까. 멋있다,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 남에게 이렇게 덕을 쌓고 그 덕을 받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목표가 1만 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와, 징하다, 징해. 몇 살까지요? 죽는 날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난 처음이야, 진짜. 근데 그만큼 혁신 창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진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에 도달하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혁신 창업의 붐이 일어나야 돼요. 술자리 잘 또 안 오시는데 와주셔서 은밀한 또 우리 술 토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투자자들한테 꿀팁 같은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왜냐면 네. 지금 대부분 직장인들이고 다 3천억, 5천억, 1억 다 있거든요. 네. 그럼 꿀팁 좀 해주세요.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무너져 있어요. 왜요?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미국으로 건너요. 아이고야. 또 외국인 투자자, 특히 기관 투자자들도 빠져나갔어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더 빠져나갔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상장 주식을 투자할 때도 제가 스타트업 투자를 해보니까 그 회사를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기술을 정하고 그 기술에 잘하는 기업들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잘하는 기술 분야를 분산 투자해요. 분산 투자는 철칙입니다. 저도 옛날에 상장 주식 투자할 때 10개 이상 무조건 종목 분산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회사만 투자했어요. 그럼 잘 알고 있는 회사들. 그 원칙을 지키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저는 분명히 뭐 지금 사실 저점이기 때문에 뭐 한 5년 정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국내 주식도 괜찮다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투자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다시 주목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도 항공우주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양자 컴퓨팅이 지금 주목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술 트렌드를 보고 그 기술에 맞는 우리나라의 양질의 기업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투자의 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산 투자. 왜냐면 기술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메인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그 메인 플레이어들은 반드시 성과가 나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공부하고 그 기술을 공부해야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대표님이 이걸 재밌어 했구나. 공부를 하니까 이 시장에 대한 공부, 이 기술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는 계속 투자를 해주면은 언젠가 올라갈 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도 약간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거면은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대표님 못 나가게 가둬놓고 하루 종일 제 날새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게 대표님이 지금 오랜만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공부! 네, 고맙습니다.